반갑습니다. 다운입니다. 어, 이번 주는 영상이 좀 업로드가 늦었죠? 왜냐면 제가 원래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일요일도 이번에는 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토요일날 들어갔던 현장이 초등학교 현장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가 개학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고,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 출근을 해서 현장을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그렇게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6시 반인가 6시 반 정도 돼서 현장에서 이제 다시 퇴근을 한 것 같아요. 사무실 가니까 7시가 좀 넘고, 그렇게 어제가 하루가 끝나서 영상을 뭐 정리하고 뭐 이럴 겨를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좀 오랜만에 했던 작업들이어서 안 쓰던 근육을 썼는지 근육통도 좀 많이 오고 해서 오늘은 좀 늦잠 자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되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시각이 11시 46분입니다. 어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 출근한다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해.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월의 3주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조금씩 영상을 좀 최소한 축소시켜서 최대한 빨리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에서 이제 처음 했던 일이 초등학교가 이제 실내 체육관을 새로 짓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내 체육관 현장에 가서 이제 천장, 그 체육관의 맨 위쪽에 창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자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전자제어하는 모터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연 창문을 구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배선을 작업을 다 했죠. 배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선을 안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몰딩을 이용해서 전체를 싹 다 돌렸고, 거기에 저희가 배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줄을 갈무리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올리는 영상을 몇 편 올렸는데, 거기에 좀 자세하게 이 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일할 때 되게 좀 많이 위험했어요. 특히나 저 비트비게 아시바가 정말 그 시스템 비계를 짜지 않고 구형 옛날 90으로 짰는데 하물며 제대로 짜지 않았는지 움직일 때마다 정말 막 출렁출렁거리고 해서 엄청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는 했고요. 하여튼 전기공액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숙명이에요, 숙명. 이제 이렇게 실내 체육관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건물이 2층에는 강당이 들어가고 체육관인데 1층에는 급식실하고 돌봄교실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도서관으로 하려던 곳을 설계가 변경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 공사하기 며칠 전에 새로 도면이 다시 나온 거예요. 아예 사용 용도도 바뀌어버린 채로. 그래서 온수기도 추가가 되고 콘센트 위치 전부 다 바뀌고 스위치 위치 바뀌고 TV 위치 바뀌고 선생님 자리 바뀌고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겨서 저번 주에 전부 다 거기 배관에 맞게 커팅하고 까내기 작업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전부 다 추가된 곳에 기구 설치, 기구를 박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배관 연결하고 입선까지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CD 배관으로 이제 벽체 배관을 하긴 하지만 그 CD관에서 CD관으로 이동하는 바닥에 깔리는 관은 전부 다 하이 배관을 이용했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장점은 그래도 CD감보다는 하이배관이 좀 더 기계적인 강도가 강해서 손상돼서 그 공사 중에 손상되거나 해서 나중에 하자가 나오는 확률을 굉장히 좀 줄여줍니다. 하지만 일하기 좀 피곤하죠. 이렇게 작업을 이틀 동안에 진행을 하고 났는데 이제 18일인가 19일인가 날짜를 한번 볼까요? 18일 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엄청 왔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천둥 번개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회사에서 애초에 17일 날 퇴근할 때 오후 5시, 6시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쉬겠다고 해서 회사가 그날은 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일당 나가시는 분들만 그 업무가 중단이 되고 직원분들은 다 나가서 일을 했죠. 현장직도 직원이 있고 일당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뉘는데 뭐 회사 입장에선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월급이 나가니까 비가 와도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실내 작업을 보내는 것 같고, 일당들은 나오면 다 돈이 나가니까 능률이 안 나오니까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주도가 육지도 엄청 일이 없지만 제주도도 일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 회사에서도 이제 일당들을 다 놀리지 않고 일을 돌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회사는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규모이다 보니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일이 끊이지 않고 일당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사장님의 영업 능력과 마인드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느꼈지만 그 고충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아무리 해도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튼 그렇게 해서 출근을 못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19일날 출근했는데 와, 이날도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자재 챙기는데. 그래도 이미 출근을 했으면 비가 오든 말든 일은 하러 갑니다. 당연히 이날은 비가 와도 실내에서 땜빵 작업하거나 이게 뭐 기구 타고 가는 일이어서 비 오는 거면 상관이 없었고, 신기하게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딱 중간 경계선이 딱 넘어가니까 서귀포로 넘어가자마자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제주도의 날씨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육지에서 보기 힘든 그런 변화무쌍함이죠. 그래서 비 뚫고 현장 와서 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저희가 박스 박아놓고 배관 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땜빵을 다시 해야 돼요. 땜빵 할 때는 이제 보통 레미탈이 있으면 레미탈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레미탈이 없어서 이제 모래랑 시멘트 직접 다 개가지고 비율 맞춰가지고 이렇게 땜빵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땜빵 작업을 할 때의 그 필요한 도구,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 코팅 장갑, 그리고 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사실 저거 땜빵 하는 애. 물론 저 믹싱하는 거는 삽만 있으면 되고요. 삽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땜빵 작업을 할 때는 뭐 흑손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흑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손으로 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던져 넣어서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땜빵 작업은 전기쟁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필수 스킬이기도 해요. 왜냐면 까대기 작업을 타 공정보다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요. 물론 안 하면 좋지만 전기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요. 이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구조가 변경되거나 뭔가 변경되면 다 전기가 후속 작업을 들어가야 돼서 승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구를 나중에 달아야 되니까 기구 타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영상에도 올렸죠. 그 멀티커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여기는 일반 석고보드랑 달라요. 여기 들어가 있는 마감재는 아마 방염 때문에 이 특수 재질을 쓴 것 같은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조직도가. 그래서 좀
따기가 좀 버거웠어요. 그래도 잘 땄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했던 작업인데 트레이 작업을 했어요. 트레이가 뭐냐면 이제 선을 천장에다가 트레이라는 저 세부치를 달고 그 위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도포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메인 공간에서 새로 짓는 그 강당까지 메인 분전압에서 선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내부를 이용해서 복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끌고 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배선은 안 하고 일단 배방까지만 해서 트레이 작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죠. 트레이 작업은 별다른 건 없어요. 재단 맞춰서 그라인더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이용해서 트레이를 잘 조인트 해주면 됩니다. 물론 트레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해야 될 선 작업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천장에 암카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산 볼트 마르고라고 합니다. 전산 볼트 체결하고 그다음에 시찬넬을 올리는 일이죠. 시찬넬이 올라가야 거기에 이제 트레이가 안전돼서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트레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한 번 더 채워주면 완성되는 거죠. 이 트레이 작업이 왜 힘들었냐면 모든 인테리어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트레이 작업을 하려면 천장에 텍스를 뜯은 다음에 여기다가 트레이를 올리고 이렇게 복잡해져요. 이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 하는 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안 나고 짜증도 나고 덥고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되게 그 일하는 형님하고도 그랬지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아주 많이 납니다. 스트롱 앙카를 박을 때는 이제 천장을 이제 12mm 길이로 천장을 타공을 하고 깊이는 스트롱 앙커 깊이에 보다 조금만 더 깊게 이제 타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롱 앙카를 펀치를 이용해서 망치로 쳐서 박아 넣습니다. 박아 넣을 때는 최대한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힘을 최대한 줘야 되고요. 모든 스트롱 앙카가 모두 박히게 되면 거기에 전산 볼트를 체결하고 맨 마지막에 찰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시쳇날을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날 되게 힘들었냐면 유난히 이제 시간도 너무 타이트하니까 이틀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정말 에너지를 보통 100이라는 기준에서 일할 때 80 정도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날은 한 120%를 쓴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오버타임으로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몸이 결국에 못 버티더라고요. 다음날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저 친구는 뭐냐면 코마스크라는 거예요. 저걸 어디다가 쓰느냐면 코에다가 그대로 그냥 장착하면 됩니다. 장착이라고 해야 되나? 콧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콧구멍에다 저걸 끼고 있으면 코로 흡입되는 먼지들은 저 친구가 거진 다 걸러줘요. 꽤 굉장히 많이. 저걸 낀 거와 안 낀 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필수적으로 저걸 착용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추가로 마스크를 끼거나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별도로 착용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큰 뭐라고 해야죠? 건강에 굉장히 큰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잘 챙기고 다니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이 코마스크는 꼭 구매해서 그냥 일할 때 무조건 매일 착용을 하고 일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권유해 봅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12시가 넘었어요.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저는 내일도 신나게 일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하세요.